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들어왔습니다. 진짜 까다로운 4월장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체크리스트 통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역시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다시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 그려줬는데 자, 먼저 본부장님 이야기 나눠볼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 쉼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론이 3%가량의 하락이 나왔고 최근 좀 입김이 약해진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이제 간밤에 두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제 닐 카시카리가 연내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라는 이런 좀 강력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요. 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작년 12월 기준의 지표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내 2회 이하의 두 회 정도를 좀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거의 주입니다. 사실 최근에 ADP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 3만 명 이상 나왔고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나오는 지표라고 봤을 때 고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CPI 최근에 기조를 봤을 때 좀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주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쉘터랑 에너지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WTI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럴당 한 78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어느덧 85, 86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인도 쪽으로 봐서 이제 유가를 보게 되면 거의 배럴당 90달러까지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부분에서의 확대가 된다면 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CPI 자체가 좀 상방에서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용도 강하고 물가 지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뭐 닐 카시카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이제 파월 의장도 사실 연내 인하 가능성만 얘기했지 뭐 6월 달에 대한 시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연준 의장들 같은 경우도 1회와 3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3회 정도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2회도 아니고 1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반영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강력한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를 기술주 반도체 위주로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호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업체들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요 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뭐 디램 현물 단이나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오늘자 신문에서도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뭐 TSMC가 지진에 대한 영향이 워낙 미세한 공정들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지진에서의 이런 자유도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한번 이제 이 대부분의 공장 같은 경우가 한번 멈추면 한 2달 정도 이상의 다시 재가동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만들던 것들 다 피해가 오면 이게 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연준 의장의 발언들 그리고 물가지 이런 이 에너지 자원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반도체 쪽의 투심을 상당히 꺾어주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정의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매크로적인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흘러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간밤에 반도체의 하락? 오히려 오늘 주말 앞두고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가 좀 쉬게 된다면 역시나 기회라고 좀 보시는지요? 뭐 1분기보다 저는 2분기 실적이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 뭐 어제까지 그 13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로 네. 일관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5조 원 이상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2020년도 12월 달에 그때 삼성전자의 상승은 개인 수급이 주체가 되었었고 이번은 외국인이 수급이 주체가 되었다는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와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이걸 돌릴 건지 물론 어제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계속 산다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 3월, 지난달 3월이죠. 3월 19일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GTC 2024 그때 젠슨왕이 이제 친필 사인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과연 1분기 수급만으로 들어왔을까? 결국에는 향후에 엔비디아 쪽에 대한 이제 그 수주에 대한 물량에 따른 그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밸류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85,000원을 고점으로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9만 원, 10만 원대 좀 보고 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팔더라도 큰 물량들이 외국인 수급이 나오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8만 원 초반대, 8만 원을 좀 지지선을 잡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물론 확인을 하고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변함은 없다라는 기조로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해서 소부장 밀고 계시잖아요. 네. 여전히 그럼 똑같으시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제도 사실 이오테크니스가 한 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계속 이제 HBM3E 그 12단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어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HBM3E 반도체를 한 3분기쯤에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리포트에는 2분기에도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외국인이 수급이 빨리 들어왔고, 최근에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HBM3를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밸류가 더 중요하게 좀 여길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4월 말에 컴콜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밸류체인 말씀 주셨었고 이오테크닉스 어제 15% 말 그대로의 폭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도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 지금 현 시점 10만 원 간다. 뭐 줄줄이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 지금 못 샀으면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담아도 될까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면 뭐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본 실적 이후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부진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부진했고 또 이제 디램이라든지 일부 부분에서는 어떻게 반등이 나왔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목표 주가 무려 11만 원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이야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한 3년 매년 반도체 이제 빅사이클 온다 이렇게 하면서 양치기 소년 섹터로 조금 오명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수출 데이터도 5개월 이상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폭도 굉장히 좀 좋아진 상황이죠. 무엇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롱 포지션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뭐 가격 상관없이 지금 담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특정한 이슈가 오픈이 되고 거기에 따라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조정 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를 접근을 하실 때 사실 이제 이전에도 이런 반도체 주제 나올 때 저는 삼성전자를 많이 오르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는 있어요. 좀 이제 스타트가 늦기 때문에 사실 조급하게 접근하시면 가격적으로 단기적인 충격이 왔을 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냉철하고 반드시 매수에 대한 밴드 시나리오를 세우신 다음에 비중까지 꼭 정해서 대응을 하시지 않을 거면은 반도체 한번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좀 길게 보면 괜찮고 근데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럼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5조 원가량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 짓겠다. 이 소식에 SK 하이닉스 주가도 20만 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오픈이 되어 있었던 거고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지금 단연 실적 움직임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좀 변화가 나올까. 특히나 점유율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쪽으로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좀 가팔라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오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시점에서는. 왜냐면 다른 뭐 핸드폰이나 이런 다른 부분을 이제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나올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건데,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대치보다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폭을 보시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거의 키 맞추기에서 50대 5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오늘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 반도체 종목 바라본다면 우리 개인들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뭐 저는 이 똑같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대형주부터 먼저 이제 설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묵직하게 끌고 가면서 나머지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포트 비중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먼저 담으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일정 비중이 차지하게 됐을 때 이제 삼성향이든 하이닉스 향이든 그런 종목군들을 좀 일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소부장단에서 좀 보신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삼성향에서 기세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아니면은 전거래일의 목표가 5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던 이 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거래 좀 조정 나왔는데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모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형님 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 주셨고 한미반도체 눌렸을 때 괜찮고, 소부장에서 본다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목표가 올라간 이수 페타시스까지 말씀 주셨고요. 자, 이화진 과장님께 여쭌다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 시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어제 이슈, 그 이슈에 좀 따라가서 매수해도 될까요? 네, 그 뭐 인디애나 이제 공장 증설 같은 경우는 202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HBM 좀 간략적이죠. 물론 어제 한미 반도체가 뭐 급락까지라고 뭐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뭐 그동안 오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물량들이 향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8년이면은 적어도 HBM 뭐 4나 5 쪽으로 대한 물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고객사에 대한 확보가 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 뭐 기존에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SK 하이닉스 쪽에 9월쯤에 이제 공급받았던 물량들이 보통 리드 타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인식이 돼야 되는데 4분기에 인식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이거 HBM에 대한 양산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1분기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생각보다 컨센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준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다면은 실적 반영과 함께 또 한 번 이제 목표가 상에 대한 리포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넥스틴 같은 경우도 뭐 SK 하이닉스발 검사 장비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검사 장비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중 갈등 이슈가 굉장히 좀 많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나 이런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결국 중국 쪽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넥스틴에게는 기회가 계속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SK 하이닉스와 함께 넥스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도 높다라고 하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시각일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본부장님, 네. 구리 관련주 현 시점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생산에 대한 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생산하는 지역에서의 이런 광산들이 지금 생산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가격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기후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광산에서 채굴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재련에 대한 이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네. 합의해서 감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이제 구리를 재련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에서까지 감산으로 이어지니까 이건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톤당 뭐 가격도 이제 8,000달러 정도 수준에서 작년에 유지가 되던 게 이제 거의 9,000선까지 올라왔고, 지금 일부 리포트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9,600에서 800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지금은 공급망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PM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 확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앞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공급은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거고요.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넘어가 보면 광산에서 채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동안 경기가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광산에 대한 투자 자체를 거의 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광산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보다의 캐파가 한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그 광산들이 뭐 당장 돈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됐으면 희토류가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산을 다시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으로 본다면 공급에 대한 이런 부족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게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력 쪽에서 사실 먼저 선제단으로 움직이는 게 변압기와 송배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후순위로 넘어가 보면은 전선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선과 구리 가격은 채널링이 될 수밖에 없고,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선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변압기가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한편에는 구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구리 관련주, 네. 전선 관련주 굉장히 강했던 것도 그러한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전선과 이제 구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또 이제 전쟁과도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까지 아우러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에 주목하실까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전선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LS랑 일진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와 전선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변압기발로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전거래일 전선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탄력도가 높았죠. 장중 20% 이상 좀 급등도 나왔고요. LS 같은 경우는 LS전선을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또 구리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되어 있는 이런 지주 회사인데 대부분의 지분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LS그룹주가 과거에도 구리 가격이 오를 때마다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됐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기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긴 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단연 대장입니다. 초과 변압기부터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가격적인 탄력도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소형주 단에서는 지금 매물도 거의 없고 유통지수가 좀 적은 재룡전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변압기 안에서 또 가장 탄력적인 재룡 전기까지 말씀 주셨고, 재룡이 나르샤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어제도 또 날아올라서 신고가 갈아치웠는데, 자, 이렇게 종목들 받아봤습니다. 과장님은 구리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전력기기까지 묶어서 본다면 뭐 반도체와 짝꿍이잖아요. AI 수요 늘어나면은 뭐 반도체 필요하고, 반도체 돌리려면은 전력기기, 변압기,
무조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현 시점 투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까지 구리 가격이 올라왔던 거는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초반에는 전기차 수요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리의 수요는 이제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거의 50% 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하이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재고 물량이 아직까지 축적되는 이제 계절적인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수요가 올라왔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대한 재고 물량들이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고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리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여러 공시나 뉴스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의 135조 원에 대한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슈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는 향후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애플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와 같은 변압기 수요는 생각보다 저는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발점이 결국에는 북미 쪽에 대한 이제 인프라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단순하게 1, 2년 안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네. 향후에 3년에서 5년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는 향후에 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당연히 뭐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그리고 이구산업과 같은 구리 관련주들은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할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시각이 동일하십니다. 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쪽이라고 말씀 주셨고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구산업까지 종목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시간상 오늘의 투자 필승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이제 주말 앞두고 오늘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재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3월 19일 이후에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의 수급 흐름을 보시면 수급의 80% 이상의 개인 기관 외국인 전부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다 쏠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반도체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보실 필요 없고요. 반도체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만 보셔도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물론 디데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속 체크 필요하겠고요. 과장님은 어떤 전략이실까요? 네, 뭐 특별하게 뭐 반도체나 업황에 대한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어제 아까 본부장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매파적인 발언 하나로 이제 시장이 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에서는 이제 0.2% 정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네. 오늘 결국에는 삼성전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시장을 결국에는 그동안 시장이 2,760까지 올라왔던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대부분 삼성전자에 쏠렸다는 점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도 2,800까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